특히 이제 내년에 미래 순수 전기차 빅뱅 무대가 열릴 것인데 되레 수십 년간 다져온 이 생산기지마저 옮기고 부동산 투자로 회사를 살리겠다는 점은 안녕하세요, 덕화입니다. 쌍용차와 에디스모터스 간의 컨소시엄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이 이르면 이번 주 내지는 내년 1월 초 내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에디스모터스가 제안한 쌍용차 평택 공장 부지 개발 카드도 지금 꺼내들어서 업계 내부에서 참 말이 좀 많이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내년에 미래 순수 전기차 빅뱅 무대가 열릴 것인데 되레 수십 년간 다져온 이 생산기지마저 옮기고 부동산 투자로 회사를 살리겠다는 점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2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이런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전략 등에 대한 최악의 경우 재매각 가능성도 엿보고 있습니다.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내놓을 회생 계획 안에 약 9천억가량 평가받는 현 평택 공장 부지 개발 내용이 선행 제한으로 담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평택 공장 매각 및 이전을 통해서 인수 이후 들어가는 운영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이는 이제 앞서 쌍용차 인수 운영자금 필요자금 총 1조 6천억이 드는데 이 중에 절반 8천억 원을 평택 공장 부지를 담보로 잡아서 산은에서 대출을 일으키겠다는 이런 생각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산은이 불가 입장을 보여와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골자는 평택시와 조율해온 해당 쌍용차 부지 8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데요. 이 쌍용차 부지 개발 로드맵을 더 구체화해서 공장 부지를 주거 상업 지역으로 부지로 변경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부분들의 이제 발상이 나온 것인데 이 부분에서 평택시에서 좀 발끈하고 나왔습니다. 평택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채를 갖고 동시에 회생의 밑그림으로 그리기에는 이 더할 나위 없는 이런 방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부지 변경,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1조 5천억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모자란 운영자금 확보 등에서 아주 자유로워진다는 게 이런 계산법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동종업계 내부에서는 공장 부지를 헐고 그 이후에 도로 깔고 기반시설 갖추고 여기에 아파트 올리려면 최소 3-4년가량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가 과연 이 시기에서 차량 생산량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미래 전기차 개발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예측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또 이런 또 밀린 대금, 부채 규모가 한 7천억 정도에 지금 달하는데요. 쌍용차에 부품을 공급해온 수많은 하청 납품업체들도 이렇게 만약 생산기지 변경이 된다면 또다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업계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이에 대해 이제 에디슨모터스는 부지를 개발할 경우 전기차를 대신 생산할 장소를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부지 개발은 어디까지나 플랜 B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은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 개발은 인수 전부터 지난 7월 쌍용차가 평택시와 협박한 내용이며 이를 바라고 인수에 나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 공장 부지를 변경을 해서 주거 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 등은 평택시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했습니다. 물론 평택시하고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가 선정되기 전에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책 중에 하나로 부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는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티스는 한 적은 있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이나 미래 방향성, 어떤 식으로 이 부지를 개발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지금 이 평택 공장 부지 인근의 주민들하고 어떤 협약도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그림도 전혀 그려놓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평택시의 이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에디슨모터스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늦어도 내년 1월 7일까지 쌍용차 인수 본계약을 날인할 계획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본계약 체결 기한을 내년 1월 10일로 연장해줬기 때문이죠. 본계약 체결 이후엔 회생계획안을 내년 3월 마감 시한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채권단과 쌍용차 채무 변상 계획을 논의하는 프로세스도 거쳐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회생 채권자의 3분의 2, 회생 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쌍용차를 품어내는 법적 인수 절차를 최종 종결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첩첩삼중이라는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쌍용차는 투트랙 전략으로 물밑 접촉을 한 끝에 이 중국 BYD하고 배터리 개발 계약 및 배터리 팩 자체 생산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 협약을 지난 20일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엔 양사 배터리 개발 계약 및 전기차 전용 플랫폼 공동 개발 부분도 일부 가시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게 된다면 지금 에디슨모터스하고 쌍용차 간의 최종 종착점까지 가는 부분들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지금 업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수 과정 전체 과정이 투명하고 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덕화였습니다.